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현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해외 직접 투자 이론 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해외 직접 투자의 현황에 이어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통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는 독점적 우위 이론, 내부화 이론, 절충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이론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 하나인 독점적 우위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적 우위 이론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 비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비용, 즉 Cost of Foreignness란 해외 투자 시 기업이 현지에서 갖는 불리한 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영업할 때와 비교해서 현지 기업에 비해 많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이 현지에서 불리함을 갖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현지 법인 사무소나 공장을 외국에 설립하고 경영하려면 국내 영업에 비해 기본적으로 통신과 수송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통신비나 출장 경비, 우편물이 지연 등에서 오는 시간과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 일정의 이동 시간만으로 왕복 4일을 들여야 합니다. 현지 기업에 비해 언어, 문화상의 차이나 현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 관행, 조세체계, 법률 구조 등도 진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또 본국의 기술자나 경영진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이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에는 환위험이나 자산 동결 조치나 현지 정부의 정부 정책의 급변 등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투자 시 현지 기업과 비교하면 외국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국과 현지국 간의 경제 여건, 경제 발전 단계, 문화, 정치 이념과 제도, 종교 등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외국 비용이 예상됩니다. 주요 외국 비용의 발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국적 기업의 낯선 정치, 경제 및 시장 환경. 2. 다국적 기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관습 및 법률 제도. 3. 현지 중앙정부, 지역정부, 소비자, 공급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현지 이해관계자 집단과 관계의 어려움. 4. 소비자의 현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및 선호. 5. 본국과의 거리에 따른 현지 법인 관리 비용 및 통신 비용의 증가. 6. 문화가 다른 현지 종업원 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7. 현지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 8. 현지 기업과 분쟁 시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다국적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 만약 해외 투자 기업이 이러한 불리한 점만을 안고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 기업과 경쟁한다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불리한 위치에서 현지 기업과 경쟁하여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기업들이 이런 외국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우위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적 우위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독점적 우위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활용해서 외국 비용을 상쇄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고 있는 독점적 우위 이론은 킨들버거 교수와 그의 제자 하이머 교수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킨들버거는 기업이 외국에 진출 시 겪어야 하는 외국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뛰어난 독점적 우위 요소가 있어야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적 우위 요소는 우위를 주는 뛰어난 제품, 기술 등의 시장 구조가 불완전하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과 기술은 몇몇 다국적 기업만 독점 소유하게 되고,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우위를 쉽게 획득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독점적 우위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만이 독점적인 제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 우위 요인은 제품 자체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제품의 마케팅 프로그램, 가격 전략 등의 형태로 소비자나 유통업자들에게도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제품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 MS의 윈도우나 오피스 제품 등은 시장에 따라 독점력이 높은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가격이나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에도 이들 다국적 기업은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의 불안전성과 관련된 독점 우위 요인으로 특허 및 비공개 기술, 기술 습득 및 개발 능력과 자본 조달상의 우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능력을 독점적 우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엑슨모빌, 쉘, 쉐브론 등과 같은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유전 탐사 및 개발, 시추, 정제, 운송, 마케팅 등 여러 기능을 전문화하고 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독점적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에 일부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원유를 해외 선물 또는 현물 시장에서 수입해서 판매 목적으로 들여와서 정제와 마케팅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독점적 우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부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조세 및 관세, 금리 및 환율 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국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적인 독점적 우위 요인도 있지만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형성된 독점적 우위 요인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재벌 기업들이 이 종합무역 상사들이 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각 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도 있었지만 막대한 무역 관련 금융 지원과 관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도 있었습니다. 이 화면의 표를 통해 앞서 설명한 4가지의 독점적 우위 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4가지 독점적 우위 요인 외에도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이 중요한 독점적 우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은 때로는
단순한 제품 브랜드 이미지나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독점적 우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의 독점적 우위 요인은 표준화되고 맛있는 메뉴,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깨끗한 매장 분위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별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 하나인 독점적 우위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점적 우위의 특징과 외국 비용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